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3 수학 가르치고 있는 방장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고3 수능 수학 최상위반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3 서울 상위대학 논술 수리 논술반 지금 한 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수능 수업은 지금 종강을 했지만 지금 고3 아이들 지금 논술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제가 지금 수업하다가 지금 잠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고요. 종강 다 하고 나면 이제 시간 많으니까 그때 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수능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뭐 어떻다고 하던가요, 수능이? 저도 이거 설명회 지금 준비한다고 수학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풀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중위권 학생들 있죠. 중위권 학생들은 너무 편안한 무난한 시험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골탕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킬러 문제라고 일컫는 문제들이 있죠. 그게 객관식 가장 마지막 15번 문제. 그게 킬러 문제고, 그다음 주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 22번 문제, 그게 이제 킬러 문제입니다. 그다음 이제 미적분의 뭐 한 28번, 30번 정도가 이제 킬러 문제. 그래서 그 네 문항이 항상 어렵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네 문항도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나왔고, 근데 이제 원래 시험은 이런 거예요. 킬러 문항 바로 앞 문항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2등급, 3등급이 목표면 어떻게 합니까? 뭐 14, 15 그냥 틀리면 되고 21, 22 틀리면 되고 30번 틀리면 되죠. 그거 다 틀리면 그게 몇 등급이에요? 그게 2등급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은 딱 7문항 빼고는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2등급, 3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너무 쉬웠던 시험인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7문항이 너무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랬던 것 같아요. 22번 문항이 원래 그 킬러 문제인데 제가 이제 문제 풀어보니까 21번 문제가 21번 치곤 좀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답률을 찾아보니까 22번이 킬러 문제 96% 오답률인데 21번 문항이 98%가 오답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발표하기는 킬러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98% 문제가 21번에 출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빨리 21번을 풀고 22번을 빨리 이제 풀어야 되는데 21번이 안 풀리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을 다 잡아먹었던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21번이 안 풀렸을 때 그걸 이제 제끼고 뒤에 문제를 먼저 풀었으면 시간 배분이 잘 되었을 건데 21번 문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부족했다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도 이제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가 이제 킬러 문항인데 15번 바로 앞에 있는 14번 문항도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킬러 문항들 빼고도 바로 이제 직접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상위권 애들이 좀 고전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문제 풀어본 소감으로는 그렇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재수생 수가 지금 22년 만에 지금 최다치를 찍었다 그럽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의대생 수를 많이 뽑았으니까 당연히 재수생이 늘어도 위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의대생 수가 이제 원상복귀 됐잖아요. 그죠? 그래, 천 몇백 명이 빠졌는데도 지금 저기 재수생 수가 재학생이 37만 명인가 그런데 재수생이 18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잖아요. 그죠? 통계 자료를 보면 1등급이 4%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4% 중에 2%를 이제 재수생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등급이라고 다 1등급이 아니고 3학년 가서 이제 1등급이 되려면 지금 현재 모의고사 수학 성적표가 몇 퍼가 찍혀 있어야 됩니까? 98%가 찍혀 있어야 3학년 올라갔을 때 1등급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학년들을 보는 시험은 재학생들끼리의 경쟁이 아니고 이제 재수생들도 이제 같이 포함된 시험이니까 이제 재수생들 이제 잘 이겨내야 자기 등급이 유지가 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점수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중위권 학생들을 보면 작년하고 이제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시험이었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 수원 수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번 문제도 좀 어렵게 나왔고 21번 문제 98% 나왔고 그래서 수원 수투가 평상시보다 좀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니까 즉 공통 영역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선택 미적분은 해마다 어렵게 나옵니다. 문제가. 근데 이제 선택 미적분은 문제 수는 이제 똑같고 형태도 완전 똑같은데 항상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뀌는 문제는 없으니까 현재 나와 있는 그 기조를 가지고 문제 푸는 양이 일단 많아야 미적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풀어보니까 30번도 계산량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28번, 29번, 30번 이게 이제 미적분 킬로 문항이라고 부르는데 그 문항 세 문항은 3년 연속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미적분을 많이 맞추고 그 다음에 공통해서 좀 틀리는 애들은 똑같은 등급을 맞아도 점수를 맞더라도 등급이 달라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4점을 맞았어도 미적을 많이 맞춘 애들은 그게 1등급이 되고 미적을 좀 많이 틀린 애들은 2등급이 되고 그래서 미적분이 훨씬 더 표점이 높아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미적은 기존에 나오던 그 패턴대로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의 난이도는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미적분은. 그래서 공부량의 미적분은 비례한다. 점수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등급 컷이거든요. 작년은 85점이 1등급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조금 더 올라갔죠. 그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수생들. 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졌는데도 등급 컷은 좀 올라가 버렸. 근데 뭐 2점 정도씩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87점, 88점. 그러니까 즉 세 개 딱 틀렸는 것까지가 1등급. 그다음에 5개 틀린 것까지 2등급.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원래 시험. 그래서 이렇습니다. 수능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27문항, 즉 공통 4문제와 미적 3문제, 총 7문제죠. 요게 이제 킬로 문항, 중킬로 문항이 요 7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7개를 제외한 나머지 23문항은 매년 기출문제 그대로 반복해서 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남은 1년 동안에 요 7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추는가가 2등급이냐 1등급이냐가 갈라지는 그거 이제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문제는 그냥 기출 문제 공부하시는 거고 요 7문항을 이제 3학년 동안에 이제 공부해서 요 중에서 이제 몇 개 잡느냐가 이제 1등급, 2등급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7문항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게 이제 도형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연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부를 시키셔야 되는데 이게 교육 과정으로는 고2 1학기 기말고사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학생들이 잘 안 풀어보는 문제가 돼서 항상 이제 3학년 제가 처음 맡아서 애들 문제 풀려보면 잘 못 풉니다. 근데 이건 연습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도형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시키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22번 문제 요걸 집중을 해야 되는데 22번 문제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작년까지는 22번 문항이 미분 적분에서 킬로 문항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킬로 문항 22번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번 수능에도 역시나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22번 킬로 문항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그 앞번호에 출제가 되는 그냥 누구나 맞출 수 있는 4점짜리 문제였다면 이제 이번 수능부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등급을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로 이제 등급을 하면서 이 공부를 지금부터 열심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서 킬로 문항이 바뀌었다, 주제가 바뀌었다, 요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공부해야 될 건 요거 2가지입니다. 수투는 뭐 말할 거 없죠. 당연히 미분 적분이 수투는 킬로 문항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적분은 딱 여기 28번, 29번, 30번 제가 주제를 딱 적어놨잖아요. 이게 3년 연속 지금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패턴 그대로다. 그 대신 미적분은 이 세 문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이 3개 중에서 한 개라도 잡으려고 그러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양과 점수가 비례한다. 그래서 미적분은 이렇게 세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여기 치환적분, 부분적분 이건 제가 수능 볼 때도 치환적분, 부분적분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거 한 4, 5년 동안 연속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0% 출제가 됩니다. 킬로 문항으로. 그래서 여기 28번 문항 치환적분, 부분적분 이게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용입니다. 28번.
그래서 요거 이제 기말고사 칠 때 공부 열심히 시키셔야 되고, 그다음 29번은 등비급수 문제. 그래도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쉬운 걸 뽑아라 그러면 29번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9번 급수 문제고, 30번 미분 그래프 개용 추론하는 거, 이건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제 돌아오는 이제 내신에 이제 보는 시험 범위가 요 30번이다. 그래서 요 30번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미적분 요렇게 세 문항이 주요 문항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그 7개 공부시키는 거예요.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면 일단 76점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요 이제 76점 기본 점수를 가지고 그죠? 7개 중에 2개를 잡으면 그게 2등급. 거기서 이제 4개를 잡는 거 그거 1등급.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미적분은 공부량과 성적이 비례한다. 그래서 미적분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니까 공부량을 좀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7개 주제 제가 이거 공부시키시라고 여기 스크랩해 왔습니다. 도형 보이시죠? 도형 가지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 요게 이제 14번 이번에 문제였고, 15번 미적분 문제. 근데 여기 오답률이 여기 56%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좀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오답률이. 그죠? 근데 이건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은 찍어서 맞을 확률도 20%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주관식으로 냈다면 이게 76%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8번 이거 치환적분, 부분적분 정말 중요한 거. 29번 등비급수 문제. 그다음 이제 완전 킬로 문제. 21번 오답률이 98%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번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30번 문항 요거 97%짜리. 그다음 이제 22번 문제. 요게 예년하고 다르게 범위 자체가 원래 미분 적분이었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이제 바뀌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이제 96%를 찍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이제 등극했는 거죠. 그래서 금방 여기 말씀드렸던 요 7개 요거를 3학년 때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예비 고3들 첫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6월 달에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6월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기출 문제를 많이 풀리셔야 됩니다. 이번 방학 때. 기출 문제를 이번 방학 때 전부 다 풀리시고, 그다음 이제 한 2월 정도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내년판 수능 특강 연계교재가 나오죠. 6월 모의고사는 연계교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수능 특강에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실제 6월 모의고사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어요. 문제가 똑같은데 이 숫자가 요 보세요. 원래 책은 2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로 그냥 바뀐 거죠. 이렇게 이제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4점짜리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모의고사 대비시킬 때 반드시 연계교재를 풀리셔야 됩니다. 이제 수어는 그렇고 수투도 한번 보십시오. F1을 구하세요. A를 구하세요. 극한이 존재한다. 문제는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것도 4점짜리인데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숫자만 다르잖아요. 3이 6으로 바뀌었고 16이 6으로 바뀌었고 20이 5로 바뀌었고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은 50%가 연계가 되는데 레벨 3에서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반복해서 여러 번 풀 것을 강조드립니다. 한 권만 사서 풀지 말고 한 2-3권 사놓고 학교에서도 한번 풀고, 그 다음 또 집에서 복습할 때도 한번 풀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리십시오. 6월 모의고사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똑같이 나오니까. 그 다음 논술 이야기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지금 이 학원에서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그럼 논술은 누구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냐? 이렇습니다. 나 내신 등급이 1등급인데 1점대인데 나 의대 갈 게 아니야. 그럼 그런 학생들은 논술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점대인데 의대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 일반 과들은 얼마든지 내신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논술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되는가? 1점대긴 한데 의대 못 쓰는 학생들이 있죠. 1점대 중반만 돼도 의대, 치대, 약대 못 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학생들 중에서 나 메디컬을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문제가 있죠. 논술을 치려면 뭐를 잘해야 됩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가 항상 1등급이 되는데 의대를 내신으로 못 적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논술을 하면 효과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 효과가 가장 큰 학생들, 1점대 넘어가는 학생들, 2점대, 3점대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 그냥 일반과를 이제 좋은 데 쓰려고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 수학 성적이 1등급,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은 효과가 제가 가르쳐 보니까 가장 큰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논술을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논술은 이렇습니다. 대학 정하는 거가 일단 중요합니다.
이렇잖아요. 나 똑같이 2등급을 받아도 미적분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극한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수열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다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학생들마다. 그죠? 그래서 대학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다 다릅니다. 논술은.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미적 못하는 학생들은 성균관대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고 도형을 또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형 문제만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형 잘하는 학생은 건대를 지원하는 거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출제하는 경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자기가 어느 대학 문제가 자기한테 잘 맞는지를 결정하는 거,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똑같은 과라고 똑같은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또 과마다 합격 점수가 천차만별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중대 뭐 서울시립대 한 이 정도 학교라고 보면 환경공학과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40점, 50점만 받으면 합격을 합니다. 근데 뭐 전자과, 컴퓨터과 이런 건 70점 정도 합격을 점수를 받아야 합격권에 들고, 그다음에 치대 뭐 의대 이런 건 한 90점 정도 받아야 합격을 하고, 똑같은 대학이라도 과마다 합격 점수가 천차만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문제 풀어 나가면서 몇 개 정도씩 푸는가를 이제 체크를 해놨다가 마지막 이제 지원할 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면 뭐 큰 성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은 그렇게 대비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아직 뭐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수업할 반인데요. 일단 이과 수능 수학 최상위 반은 일단 두 반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수토반과 토일반 이렇게 두 반이고, 이건 모의고사 성적표 1등급, 2등급이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상위대학 수리 논술은 화요일 6시에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전 여기까지 지금 준비했는데 네, 고맙습니다.